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새해 들어와서 지금 이 몇 번째 특강이죠? 두 번째인가요? 어, 안소장 자주 찾아다니는 회원분들께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다가 한 번 하니까 속이 많이 좀 답답하시죠? 자, 오늘 주식 특강은요, 뭐, 지난 그 4분기부터 제가 계속 줄곧적으로 2022년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부단히 계속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글쎄요, 뭐, 안소장 주식 잘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일련의 뭐 유동성 시장이라든가 뭐 위기라든가 뭐 한 두 번씩 닥쳐보다 보니까 뭐 시장 안보도 뻔하게 계속 보여서 어쨌든 뭐 현실이 돼 가고 있는 거. 근데 제 생각보다도 1월 달에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충격 줄지는 상상 밖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유동성 시장에 사람들의 이제 고점 자리에서 공포감이 고조가 됐다는 그것을 가장 좋은 징표였었죠. 실은 제가 지난 12월 달부터 그 1분기 들어가면 금리 상승이 시장 크게 충격 줄 것이라고 계속 부단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와중에서 그 이제 상당히 시장에 그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이제 그 특히 제약 바이오 같은 거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었다만 그뿐만 아니라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시장에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 그릇이 주식시장이 그릇이라면은 물이 들어가면은 돈이 계속 들어가면 물이 계속 차지 않습니까? 그 물이 나가면은 당연히 물이 이제 하락하잖아요. 아, 여기에다가 계속 뭐 명분을 계속 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가 어쩌니 경기가 어쩌니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자산 가격은 모두 자산 가격 균등에서 보시면 돼요.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동산, 주식, 채권, 가상자산 모두 다 하락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면은 안 소장이 계속 주장해 온 것은 뭐냐면은 금리 상승기에는 가격 자산이 하락할 건데 그러면은 항상 시장이 제가 금융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만지 아십니까?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락하든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것이 그래서 저는 그 일단 뭐 뭐 이런 할 얘기는 아닌다만 금융은 알고 해야 돼요. 알고 하고 경영 그 이제 경제의 기반 지식을 갖고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투자 행위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채권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오늘도 올렸는데 미국의 단기채가 수상치 않습니다. 워낙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미국 투자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투자 단기 금리 저렇게 오르면은 어떻겠어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 코로나 지나면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신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더 망합니다. 왜서 그런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기채가 많이 오르면은 금리가 오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가 닥치게 돼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은. 그래서 조달하는 운영 자금들이 적다 보면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상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소비가 줄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가 위축되면서 계속 하락하는 거죠. 저는 계속 지금 이 기간을 뭐 좋든 나쁘든 90년대 일본을 비롯해서 그때와 똑같습니다. 어, 음,
근데 좋은 점이 90년 부동산 시장은 똑같아요. 근데 경기를 회복시키는 동력이 있냐 없냐 앞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금융위기가 한번 터지더라도 금융위기든 유동성 위기든 한번 크게 강하게 터지더라도 회복하는 길은 아주 뚜렷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대 교체입니다. 세대 교체. 무슨 세대냐? 4차 산업. 예, 4차 산업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많은 나라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만, 5G 통신으로서 28GHz가 아주 그 중심축에 이루면서, 아직 여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아직 5G를 본격 투자 아직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뭐 이유가 많겠죠. 일단 이제 수지 타산이 좀 안 맞는다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그래서 강력한 정부의 그런 지원이 있어야만이 이게 저속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앞으로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건 그것이에요. 주식이란 거는 여러분 계속 이제는 주식 가격을 갖다가 내가 시세 차익만 먹으려고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들도 이제 뚜렷한 투자의 그런 신념, 갖다가 이제 그런 이제 투자 신념으로 임하면서 자기가 기업에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하면서 우리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몰라요. 그냥 시세 차익만 먹고 뭐 TV에서 어느 전문가 추천했다 하고 막 사고 열의 아홉은 다 실패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국면이 어디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변하는 구조 중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수혜받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해마다 사회 이런 비즈니스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계속 한 곳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빨리 이겨내시고 좋은 기업을 빨리빨리 선출할 줄 알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는 건 언제 보냐면 그게 시장에서 막 소외돼 가지고 주가가 막 떨어지고 개인들이 뭐 팔아서 안싹팔싹할 때 주가가 휴지 조각 될 때 굳이 꼭 휴지 조각 아니더라도 그런 좋은 기업들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그때 가격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상승할 때 살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좋은 기업은 하락할 때 사야 되는 거. 하락할 때. 더 이상 못 팔아가지고 안달할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으로 돈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제 강력한 이런 주식은 뭐다? 심리다, 심리.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그런 개념과 심리를 강력한 주식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심리가 좋아요. 일단 시장이 급변할 때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천천히 시장을 관망하는 이게 이제 뭐랄까요 머리를 좀 식어가면서 이게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할 줄 아는 그런 심적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더 그런 투자가 필요한 하는 해라고 봅니다. 지금 저는 제일 안타까운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TV 보고 막 이것저것 보고 막 투자하다가 주가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뭐 이게 대해서 대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기업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뭐 테마주라고 매수하고 기본 틀을 벗어나가지고 투자하다 보니까 떨어지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거 저는 항상 여러분께 어떤 기업을 이제 투자 설명드리면서 이 가격에는 지금 가장 좋은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이 정도 떨어지면 우리가 왜서 이 기업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더 떨어지면 너무 기뻐해야 하는 그런 투자 신념을 가져야 주식에서는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저는 10몇 년 하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마다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 비즈니스를. 예.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뭐 ESG 생기다든가 NFT 생기다든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연구해야 되죠.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세심한 칩이나 센서나 이게 주위에서 다 포진되어 있잖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주식을 돈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의 비즈니스로 보시고 연구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주식하기가 진짜 재미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거기서 이제 좋은 기업을 예, 거기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뒤집어내는 거죠. 예, 그 뭡니까? 그 이제 막 쓰레기통에서 진초를 하나 뽑아낸다시피 그렇게 뽑아내면은 뽑아냈다고 해서 바로 사시면 또 안 돼요. 살 수 있는 기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이 저희 투자 개념이에요. 예. 그렇게 발견했더라면은 뭐 어쨌든 싸게 사면 더 좋죠. 예. 그래서 거기 제가 2020년은 22년은 위기가 분명히 올 텐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조만간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상당히 그 이제 투매가 많이 일어날 텐데 올해 상반기에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냐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떨어집니다. 그 이제 그런 좋은 기업들을 이제 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러셨죠. 2022년 만약에도 금융위기가 한번 확 터지면은 여러분 일생일대에 한번 부자 될 기회가 찾아오신다고. 이번에 금융위기는 과거 금융위기와 많이 틀리세요. 왜? 지금은 세대 교체론 주기에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빠르게 강하게 많이 갈 겁니다. 안 소장 예상이 안 틀리시려면 앞으로 10년은 우리나라 주시장 무지 많이 갈 거예요. 대한민국 주시장이.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경 올림픽에서 이제 북경에는 중국에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 카카오톡의 그 그라인드 X랑 이렇게 해서 지금 테스트 들어갔죠. 지금 6개월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주 잘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가 봐요. 이제 조만간 이제 삼성 갤럭시 폰에다가 이제 디지털 화폐 결제 기능을 이제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어쨌든 곧 다가왔습니다. 예, 디지털 화폐 시대가. 자, 여러분, 디지털 화폐 시대를 들었으면 가장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림자 금융이에요. 뭐냐면은 시중에 통계 안 됐던 돈들이 모두 디지털화로 전환돼버리면 숨겨둬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다 시장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시장의 자금들이 충분히 노출되기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이 균형적으로 정부의 그 지침하에서 모두 통제가 가능한 그런 자산들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혹은 힘들어지거나 막 이런 거면은 디지털로 이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활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 시대 딱 들어가면은 이게 그 이제 자산 구조가 더욱 빨리 성장한다고요. 그로 인해서 또 배경은 또 뭐가 있냐면은 준비 안 한 사람들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질 거예요. 그런 시대 집에 들면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억수로 가난해진다는 거죠. 부자들은 계속 부자되고 억수로 부자되고 이런 심화 현상이 더욱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요즘 청소년들 보면 저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는 직업군들이 지금처럼 뭐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거 없어져요. 없어져요. 뭐 공무원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세대의 이제 직장의 개념들은 뭐 이제 프리랜서로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면서 워라밸도 이렇게 같이 공유해가면서 그 이제 모든 온라인상에서 모든 업무 처리가 되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접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연봉을 많이 받고 이런 개념이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적응 뭐 하는 이제 퇴세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성장을 뭐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돈이 앞으로의 부는 이제 그 양날로 이제 양갈래로 이제 많이 급속하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제안은 그래요. 미래에 우리 모두 나의 부모님, 나의 자식, 나의 마누라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돈을 번다는 것보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금융자산을 쌓아야 돼요. 금융자산 쌓아야만이 자기 미래가 생활이 보장이 되고 생활이 풍부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길게 따져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기에 막 시세 차익 몰라 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식이 어렵게 보이는데 시장의 큰 길은 다 공개되어 있어요.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가는 길을 이게 그냥 차에 내 몸을 차에 실어가지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되는데 계속 단기에 시작을 뭐 이렇게 주식은 단기간에 계속 사고 파는 것은 주식 갖다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투자 행위는 이제 시장에서 도태되고 계속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막 부자 됐다는 소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히 드물어요. 그런 것은 극히 드물어요.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또 막 저 사람은 저렇게 말 부르는데 나는 왜 못 부르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엄청 적습니다. 주요하게는 주식 투자에 대한 문화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정확하게 대면하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식 투자를 즐기면서 금융자산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이란 게 솔직히 마음은 뭐냐면은 지금 형성되는 기업에 얼마 돈 잘 버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이란 거는 미래의 가치, 미래에서 그 회사가 돈을 얼마 벌 것이냐가 지금 이제 그걸 평가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확장성이란 거는 안 봐도 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2년 전부터 전기차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는 무엇을 통해 니켈을 투자했어요. 그때는 톤당이 9,000불 때였어요. 또 미국 어르신 또 얘기하네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지금 2만 불, 2만 2천 불, 2만 3천 불까지 올라갔죠. 엄청 많이 올랐죠. 계속 오를 겁니다. 니켈이란 것은. 왜 지금 NCM 같은 거 이제 투자한 게 니켈 비중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전기차도요.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리튬을 또 한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통상 이제 어떤 이제 제품에서 원재료 가격이 너무 계속 오르다 보면은 이제 기술적 그런 혁신이 발생합니다. 왜 기업에는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뭐 니켈이든 뭐 망간이든 뭐든 그래서 더욱 혁신 제품들이 계속 이렇게 부단히 이제 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혁신을 추구하는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터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그것입니다.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아주 밝다고 봐요. 저는 2022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우리가 진짜 투자에 대한 그런 지혜가 있는 분들은 지금의 위기를 어떤 상황으로 파악할 것인가. 그러니까 즉시 위기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눈에 다 보인다면 너무 행복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주가가 2만 원 있어요. 나의 미래 가치를 보면 저는 10만, 20만 가도 충분히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그 2만짜리가 오늘날 금융위기가 터지고 5천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2만에서 샀던 사람들이 만 원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50%, 뭐 8천까지 뭐 마이너스 70%막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통상 사람의 심리는요. 마이너스 50% 이하까지 떨어지면 투기하게 돼 있어요. 좋든 나쁘든. 그러면 그 매물을 더 투기해가지고 그 주가가 억지로 이제 깔아앉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에서 10만 간다 했죠. 5천까지 떨어져서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렇죠. 집 팔아서 사야 되죠. 그때는. 그 시기가 언제냐? 쉬워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못 팔아서 안달할 때예요. 그때가 최고의 투자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98년도 동남아에 재정 위기가 한번 있었었고요. 그렇죠?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있었었고. 근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경제 시스템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고. 근데 지금 무너지는 거는 이제
뭐 금융이라보다 유동성 위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가 이제 앉다 보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이제 그 축은 뭐예요? 이제 시대 교체 주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예, 산업이고 자산이고 확장성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한 5년만 더 지나더라도 여러분 듣지도 못했던 기업들이 상위군에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소장 100% 여기서 여러분께 장담하는데 그 앞에 딱 두 글자 들어갈 거예요. AI. 앞으로 AI가 전 경제 시스템을 지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 벤처 투자를 해서 뭐 시리즈 1, 2, 3 해가지고 어렵게 상장해가지고 다 마이너스 100억씩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을 쉽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 우리 대한민국에 앞으로 10년, 20년 있게 미겨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통 산업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신생 기업에다 투자해야만이 미래가 밝다고 재차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모멘텀인 게 비즈니스 모델도 다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주가가 아주 싸죠. 음.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하는 그런 관계 기업들 보면 통상적으로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보고 저런 기업을 내보고 미래를 가치를 평가하려면 저는 50만 100만 간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산업들은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싹 쪽망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노동집약형 산업들은 이젠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뭐 그렇습니다. 농민 아저씨들도 이제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은 게 농민 아저씨들도 점점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시대에 들면 모든 것이 예, 스마트팜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그 농사만 짓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우량한 스마트팜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막 고성장하는 거. 예, 지금 스마트팜 공장까지 다 생기고 있잖아요. 거기 모두 이제 농업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농민 아저씨들이 이제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기업들 그냥 위기일 때 시작할 때 그냥 주식만 딱 사두세요.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한 해 해마다 알아서 돈 잘 벌어가지고 배당도 주고, 예, 기업 성장함에 따라서 아저씨의 금융소득도 앞으로는 금융소득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금융소득.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변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모든 국민들이 80%가 다 부동산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계속 조금씩 다 금융자산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100에 100%. 그래서 금융은 우리의 미래다. 예, 그래서 금융소득으로 배당도 받고, 그게 기업이 잘 되면 상승에 따른 수요도 받고, 예, 일석이조죠. 예. 그냥 금융이란 거는 여러분, 그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잘 때도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고. 너무나 해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란 거는, 그러니까, 길을 정확하게 걸으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길을 잘못 걸을까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회원들의 이제 그것을 이제 유혹하면서 돈을 벌려고 막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거기 참 안타깝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물가 잡기 위해서도 금리를 계속 올릴 테고, 제가 그랬었죠. 우리 생각보다 금리를 일찍 올릴 수가 있다고. 과연 예, 어제 발표됐죠. 3월달부터 올리겠다고. 원래는 6월달 뭐 5월달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3월달이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계속 유동성도 그 뭡니까 그 유동성도 축소되고 막 했는데 아직도 금리.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보다 더 무서운 거는 양적 기축통화예요. 양적 양적으로 이제 더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양을. 예. 그러니까 금리를 0.25씩 올리려고 했는데 안 잡혀. 물가가 도저히. 중국에서 공급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0.5포인트씩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충격받겠죠. 시장은 이 예상치 못한 충격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폭락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예상치 못한 금융 충격 오면 시장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럴수록 이런 상황이 달성할수록 이렇게 두 부랍 다 끊고 야, 니 금리 많이 올려. 박수. 어디에요? 그렇죠. 제2금융꾼들이죠. 왜? 사람들이 대출하러 막 몰려 들어오니까 1금융꾼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이런 제2금융꾼에서 예대 마진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상승기에. 이런 요즘에 시장 조금 충격 이게 오르다가 조금 눌러 들어왔잖아요. 뭐 아무튼 13,000원 기준 이하에서는 계속 사셔도 돼요. 아시겠죠? 금리 이야기가 계속 부단히 나올 텐데 이런 거는 금리 이야기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대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제2금융군에다가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은행 쪽으로 보면은 뭐 제주은행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아요. 예? 중소형 은행 같은 거. 여러분 지금 상호저축은행이든 지금 제주은행이든 두 가지 다 특징이 있죠. 파동 이론 보실 줄 아시죠?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주식 아무리 못한도 이 파동 이론 모르면은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아셔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주은행 투자하셔도 여러분 바로 수익 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영업이익 마진도 상승하니까 이제 금리 수혜주로 이제 어느 기회 때가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찾다가 금리에 대한 이제 수혜 기업들이 시장을 조명받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은 좀 그때부터 계속 오르게. 그러니까 오르기 시작하면 1년 내내 계속 올라요. 쉽게 팔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그게 언젠가는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락할수록 계속 사 모으시면 돼요. 어차피 금리는 계속 오를 테니까. 물가 절대 쉽게 안 잡혀요. 이번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달러가 오르더라도 달러가 가세와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오르면 물가 잡힐 것 같죠. 이번에는 털려요. 중국에서 공급을 꼭 쥐고 안 풀어주면은 미국에서 협상 안 하면은 그럼 뭐 달러가 아무리 만들어도 물건이 없는데 가격은 당연히 올라야 되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고심할 필요해요. 국제 정세를 잘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은 안전자리에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당 하든 개인 장사하든 안전자리에서 화폐 단위가 변하는 것도 모르고 매일마다 은행 가서 대출만 받고 시장이 어렵다고 계속 호통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IMF 위기 때 얼마나 아무튼 장사하든 뭐 하든 금융 이런 기본 상식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장사 내가 언제 많이 하고 안 될 때는 왜 해서 안 되는지 그러면 내가 접어야 되는지 안 접어야 되는지 앞으로 이게 금융 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야 돼요. 10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한 해 다 뒤집게 돼 생겼는데 정부만 믿지 말고요. 전부 개개인 생활 안 책임져줘요. 금융이라는 건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그걸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어디가 수혜받으면 보험회사들이에요. 보험회사들은 영업이익이 요즘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걔네는 이제 금리 하락기에는요. 금리 하락기에는 이제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채권 평가 이익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보험사들 보면 돈을 금융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채권 평가 이익이 줄어들게 돼 있죠. 근데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될 때는 보험사들은 이제 만기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만기까지 보유하면 더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또 구조로 보면은 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코로나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다 집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보험금에 대한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병원 가는 사람은 좀 늘었다만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회사들도 아니 보험사들도 수혜 주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딱 말씀드렸던 거 뭐였죠? 그리고 그 주식이란 거는 똑같은 채권이 아니 똑같은 보험사예요. 근데 보험사는 시가총액 작으면 작을수록 탄력이 더욱 커지는 거예요. 활동 범위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시총이 좀 작은 걸로 영업이익이 높은 걸로 이제 보자면 흥국화재 같은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3,500원, 뭐 3,600원, 뭐 3,500원, 뭐 여기서 뭐 3,500원 너무 싸요. 예, 계속 모아 가세요. 예. 근데 시장 충격받은 밑으로 조금씩 조정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면 계속 분할해서 계속 매집하세요.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왕 투자하면 은행을 이제 1위, 이제 저축은행 2위. 근데 지난번에 그 금융시장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갈 때는 오히려 그 뭡니까 그 보험사들의 주가 더 잘 움직이더라고요. 예, 영업이익이 더 많이 생겼던 그런 이유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유동성 위기 닥친다잖아. 금융회사는 유동성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는 게 돈 장사인데. 그러니까, 예. 자, 이렇게 1순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순위로는 뭐냐면은 원자재. 제가 아까 원자재 말씀드렸잖아요. 철강. 지금 우리나라 열연 강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근데 앞으로 열연 강판 가격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왜? 예, 그 달러 인덱스 달러가 비싸지면은 가격은 하락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하락하는 속도가 되게 드물더라고요. 천천히 예, 장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톤당 열연 강판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철강 강판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15%, 13%막 18%는 여러분 이런 적이 없어요.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그리고 공급을 이렇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철강 회사들이 가장 수혜 받았어요. 안전자리에서 큰 돈 벌었어요. 중국을 고마워해야 되죠.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그 필수 소비재, 원자재는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잠깐만요. 아까 내가 그거 했는데 어디 갔지? 우리나라 산업토상자원부에서 국내에 거래되어 있는 실무 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기초 원자재 같은 거 여기 보면 뭐 전체 뭐 도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달러 당장 현물 거래인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금으로 현물로 이게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통일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국제 시세 보는 것보다도 이게 더 정확하잖아. 예,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현물 가격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다 오르고 있죠. 물가 오르기 때문에. 예. 요번에 액화 천연가스가 그 뭐 아르헨티나 그것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 그 지혜로운 분들은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 뭐 그때 막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그 요즘 좀 호재가 나면서 또 떨어지잖아. 떨어지니까 더 사야 돼. 그렇죠. 앞으로는요, 천연가스는 뭐 이렇게 수요와 필요가 그것이 아니고요. 더 큰 시장이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 뭐냐면은 천연가스로 수소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수소를. 그래서 천연가스로 수소를 추출하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이산화탄소 그런 거 이제 그거 뭐라 하지? 갑자기 명칭 생각 안 나네. 포집. 이산화탄소 포집해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산업에다가 예, 그 원재료로 또 사용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산화탄소 이게 포집하는 거 이게 또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누가 하냐면은 천연가스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천연가스 에너지 기업을 단순히 천연가스로만 보지 마시고 미래 그러니까 기업의 미래 동향들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천연가스 기업의 가치는 더욱 한층 오르게 돼 있죠.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떨어진다. 그러면 너무나 기쁜 거죠. 왜? 그리고 에너지 천연가스 기업들은 다 국가에서 이제 허가 내서 하는 다 지역이잖아요. 예. 아무튼 뭐 국제 시세도 있자마 미래가 이렇게 전환 그 에너지가 전환이 되니까 예. 더욱 예. 한층 예.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제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에너지 기업들이 수소 충전까지 예.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천연가스 기업들이 완전히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예. 완전히 뭐 검덩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는 돈 많이 못 벌 거예요. 아직 수소화 시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수소화 시대가 더욱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기차냐 수소차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수소에 대해서 이제 목숨 걸고 투자할 거예요. 누가 빨리 상용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근데 저도 는 수소 시대가 성공할 거라고 봐요. 왜냐? 전기차는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는 뭐예요? 비철 금속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혁신하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비철 금속은 뭐예요? 매장량이잖아요. 매장량은 뭐예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나요?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소는 다르죠. 무궁무진할 수 있죠. 방법 달리 이제 하면서 물론 천연가스로 하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다만 물론 그린 수소를 만드는 기술도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랑 그럼 이거는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기겠어요, 수소차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빨리 이 상용화를 정착하느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빨리 속도로 지금 정착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사우디를 간 거예요. 왜? 사우디도 지네가 석유 얼마 못 간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제1위 하는 사업이 수소 산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람코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전 세계 지도 딱 펼쳐보니까 대한민국의 수소 산업이 제일 강해.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에 막 수주도 쭉 그래서 지네가 그 무슨 프로젝트 할 때 건설할 때 그 대한민국 건설사에다 엔지니어링을 많이 주문해 주잖아요.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 중국도 할 겁니다. 중국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하는 그 구간이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런 수소 산업이 이렇게 누가 빨리 확장됨에 따라 이것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금융위기 터졌다. 수소 산업 사야 된다 하면은 이리 뻘떡 생각난 게 뭐예요? 수소 원료 전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100%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은 뭐 앞으로 비교 그냥 LG 엔서보다 저는 더 많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고 지켜보자고요.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안 소장 그러니까 이런 경제 이론 딱 따져보면 나는 예, 제 생각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또 뭐예요? 폐기하면 이것을 또 재활용해가지고 또 폐기하면서 또 재활용하는 공장을 또 설립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도 많고 막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수소는 그냥 뭐 해가지고 훅 가면 공기로 물로 없어지는 거지. 그거 뒤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게 더욱 상용화되고 편리하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 더욱 효율적인 그 이제 에너지원이니까 수소죠. 그 아람코 바보예요? 아니에요. 아람코는 걔네는 그 유능한 인재들이 막 연봉 막 몇백만 달러짜리 인재들이 수락합니다. 예. 석유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걔네가 뭐 미쳤다고 수소 산업을 키웁니까? 예. 당연히 이런 미래 산업의 사회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유 없어지면 이제 수소 에너지 제일 강국이 되겠다는 그런 야심찬 준비를 하는 거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기름을 땅에서 뽑는다지만 이거는 기술만 있으면 계속 대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람코한테 뺏기면 안 되는데 정부에서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잘 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니까 주식 투자할 때 어때요? 오히려 그 주식을 사는 게 나는 국가를 미개 살린다는 그런 사명감이 들 수가 있어요. 주주가 됨으로써 앞으로 시세 차익도 먹고 배당도 받고 내가 여기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인류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행복한 거죠. 아직도 시세 차익만 노리겠습니까? 그렇죠? 예. 니켈 가격은 요즘 좀 톤다운, 예, 그렇죠? 지금 23,000불이에요. 2년 전에 그거 하면서 9,000불 때 우리가 투자를 시작했었어요. 아, 그 어르신은 이제 노후 자금을 좀 만들겠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박 났죠. 9,000불에서 23,000불 계속 또 오를 거예요. 글쎄요. 제 생각에 한 몇십만 불은 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름 강판, 아, 여름 거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게 1년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해만 해도 사실 이게 톤당 83만이네. 지금은 126만 3천 원이죠. 조금 하락했어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 때문에 영향 받았을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하락하는 그 범위가 이게 지금 상승할 때 갚으려는데 하락은 좀 되게 뭐 물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직도 올해 1위 분기는 철강 기업들의 역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철강 기업들을 버셔야 돼요. 근데 단순히 철강 기업만 믿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거기 이제 시장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가 그게 좀 의심차니까 철강 기업들 보면은 정치 테마로 같이 분류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걸 이제 선별해가지고 자기가 예, 철강 다 좋아요. 좋은데 추가적으로 정치 모멘텀 갖고 있는 거는 추가 상승할 여력이 더욱 높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걸 예. 사실 작년에 우리가 준비할 때부터 한 20%씩 조정받았어요. 대부분 종목들 보면은 20% 조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난 계속 사라는 거 회원들한테 너무 좋은 거죠. 일석이조니까. 예. 그리고 경기가 위축이 되면은 사람들의 투자는 이제 가치 투자 개념으로 전환하게 돼요. 성장주에서 가치 투자로.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을 딱 펼쳐봤을 때는 누가 가치주가 제일 든든한가 봐야 되죠. 기초 원자재 철강 기업들이 돈 제일 잘 벌어. 가치가 제일 높아.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자금들의 흐름을 그러니까 그 이제 금리에 대한 그 공포가 좀 이렇게 한 단계 앉히면은 이제 가치 투자로 전환이 된다고요. 투자자들이. 그러면 당연히 철강주로 많이 몰리겠죠. 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주가 조정받고 앞으로는 가치주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관심 없을 때 계속 사 모으세요. 예. 최소 2분기까지는 철강 가격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여요. 예. 중국에서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것은 달러가 인덱스가 오르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거예요. 많이 조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다 보면은 뭐 조선이나 뭐 아무튼 예 그런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거 뭐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조선소라든가 이런 거입니다. 근데 가전제품은 잘 팔려요. 예? 요즘에 가전제품들도 이제 재료 꼭 철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아하니 뭐 여러 가지 재료로 뭐 특수 철강 재료 같은 그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던데 뭐 물론 그런 것도 가격 오르겠다만 예. 가전제품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대기 열풍을 불고 있어요.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식품도. 근데 K푸드가 밖에서 엄청나게 지금 인기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소비하다 보기엔 잘 모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식품들도 수혜주예요. 왜? 금리가 오른다 해서 안 먹습니까? 소비는 먹을 거는 먹어야 되잖아요. 배굶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근데 뭐니 하도 철강이에요. 철강이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요. 알고만 있어요. 알고만 계세요. 알고만 계셨다가 뭐 그 이제 관계 기업들 누가 돈 잘 버니 야는 이만큼 버네. 야는 이만큼 버네. 알고는 계세요.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환 언제 하느냐가 중요. 근데 그 때를 정확히 잡을 수는 없어요.
그냥 알고만 있었다가 이제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주면 투자하고 안 움직여주면 건들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최강주는 하도 돼요. 뭐 식품이나 통신주 이런 거는 투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 전체 시장이 하락할수록 금리가 급격히 오를수록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더욱 시장에 조명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최강주는 그냥 하셔도 돼요. 예. 가치주에서 넘버원 우리나라. 예. 금리 가장 한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은행하고 그 뭐 보험회사들이고요.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는 2월달, 3월달에 정치 테마가 한 분 그 이제 쇼부를 이제 칠 테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끝인데 그러면 2분기 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3월 달부터 금리가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월마다 격주로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이런 거 알고 투자하면은 재밌어요, 여러분. 계속 시세 차익만 먹으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2년물하고 10년물 이게 그 장단기 금리 차예요. 위에서 하락하고 있죠. 그냥 축소된다는 뜻이에요. 이 축소된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 축소된다는 것은 은행의 예대 마진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줄어들으니까 대출을 어떻게 해요? 줄이겠죠. 그러면은 산업에서는 돈이 모자라겠죠. 그렇죠? 그럼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면은 경기는 하락길로 걷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연달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동성. 예. 여러분 지금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 잘 보셔야 돼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면 금리 상승기에는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 기업이 좋으면 그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기업은 돈 아주 잘 벌어요. 근데 유동성 위기에 직면돼 있어요. 왜? 당장 써야 할 돈들이 없어가지고 기업이 그래 망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유동성을 꼭 좀, 뭐, 100%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은, 금리가 급격히 지금 오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진짜 급한 기업들은 막 사채를 막, 뭐, 전환 가격 싸게 막 확 내밀죠. 그러면 주식 가치는 폭락해버리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이 뭐 돈 잘 번다 해서 모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 있습니다. 유동성 잘 봐줄 줄 아셔야 돼요. 금리 상승기에 잘 버틸 수 있는 기업인지, 뭔 말인지 아시죠? 앉아서 당하지 말고요. 자, 이거는 이렇고. 그리고 주식으로 돈 많이 벌면 좋은 일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사장도 뭐 많진 않지만 1년에 뭐 기부 좀 합니다. 나중에 많이 벌면 많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매주 이제 1시간씩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안 소장이 대충 전략을 이렇게 구상해 드렸는데 뭐 같이 동감 가시면은 그렇게 우리는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VIP는 VIP로 같이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뭐 중간은 중간 같이 움직이고 하단은 하단 같이 움직이고 이게 움직여주는 단체들이 제가 거느린 단체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본인이 해당하는 자산이 어디에 해당하면은 안 소장하고 잘 논의하셔서 뭐 회비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오늘 회비 쪽 깎으려고 막 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은 마음이 너근지게다. 내가 회비 벌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작은 돈 갖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작은 돈은 그냥 돈 너무 회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심리를 갖고 있으면 주식에서 큰 돈 못 벌어요.
속이 좁아서. 예. 그걸 따질 필요 없어. 왜? 안 될 때는 내가 알아서, 안 소장이 알아서 어려울 때는 회비 안 받고 연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 관계가 진행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같이 부자 되는 게 목적이지. 안 소장 여러분한테 뭐 회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목적 절대 아니니까.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별도로 제가 조치를 해드립니다. 안 소장은 좀 쿨한 사람이 말하기도 좋고, 예. 절대 뭐 회비 두 푼 갖다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그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이게 유사 투자 자문사예요, 안 소장도.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공개합니다, 유사. 그냥 앞에 세 글자 딱 쓰는 정직하게 하자. 예. 글쎄요, 저도 저 목표 해서 조금씩, 예, 한 발자국씩 계속 도달하고 있는데, 그 시점 딱 땡 되면은 이게 다 접을 거예요, 저는. 접고 어디 가냐고요? 여의도. 안 소장 나중에 진짜 금융그룹을 한 딱 만들어서 좋은 펀드를 출시하면 여러분 많이 사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